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미래, 이걸 두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 흥미진진한 논쟁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지금 투자자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 질문이죠. 비트코인, 이제는 뭐랄까, 좀 얌전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안정자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엄청난 변동성의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총 6파트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시각부터 한번 살펴보고 근데 여기에 균열을 내는 아주 강력한 반론이 있어요. 그것도 파헤쳐보고 마지막엔 이 두 미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의 그야말로 광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름하여 완만한 상승론인데요. 월가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비트와이즈의 CIO 맷 호건 같은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아주 스펙터클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변동성은 낮추면서 견고한 수익을 낼 거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더는 도박판의 칩 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제도권 자산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비트코인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둘째, ETF 같은 걸로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아주 묵직한 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셋째, 옛날처럼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하는 4년 반감기 사이클, 이거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은 아찔한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트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인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순탄하기만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장밋빛 같던 성숙한 시장 이론이 아주 격렬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니, 시장이 진짜 성숙해졌다고요? 기관 자금이 시장을 그렇게 안정시키고 있다고요? 글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이게 막 쌓이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9억 달러. 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비투 포지션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2만 6천 달러라는 고점에서 순식간에 30% 넘게 폭락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대규모 연쇄 청산 사태. 이건요, 시장이 여전히 투기적인 광풍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그냥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미성숙 자산시장의 전형적인 특징, 바로 그 자체죠.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정반대의 시나리오, 즉 지금 이 지루한 시장은 사실 더 거대한 폭발을 위한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관점은요, 시장이 성숙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엄청난 압력에 꾹 눌려서 마치 용수철처럼 움츠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 첫째, 억 단위 가격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와, 이걸 어떻게 사 하는 심리적 저항선이 신규 개인 투자자들을 막고 있고요. 둘째, 시중에 돈은 풀렸다는데 이상하게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돈이 안 돌아요. 유동성 가뭄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금리, 양적 긴축, 이런 거시경제의 찬바람이 시장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게 이 디커플링 현상이 눈에 확 들어오죠. 금, 은, 나스닥 같은 전통 자산들은 막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데 희한하게 비트코인만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빌빌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직 진짜 거대한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 대이동이 시작조차 안 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오르겠지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기반한 가설입니다. 스텝 1, 2025년 12월에 미 연준이 시중 돈을 빨아들이던 양적 긴축을 끝내고 돈줄을 풀기 시작합니다. 스텝 2, 2020년에 새로 올 가능성이 있는 연준 의장이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이렇게 풀린 돈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어디 수익률 높은 데 없나 하면서 전통 자산에서 비트코인으로 대거 넘어오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빵 하고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2026년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냥 쭉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불장이 마침내 터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리고요. 그러다가 3분기에는 미국 중간선거 같은 정치 이벤트랑 맞물려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다시 강하게 회복하면서 2027년을 준비하는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이 상반된 미래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 이론의 핵심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완만한 상승론은 변동성이 계속 줄어드는 성숙한 자산이라고 보고 그 열쇠는 기관 투자자가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폭발적 상승론은 아직 멀었어. 여전히 변동성 큰 미성숙 자산이야 라고 보면서 시장의 키는 거시경제와 연준 정책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갈 거냐 아니면 2026년에 토끼처럼 아니 로켓처럼 쏘아 올릴 거냐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다는 거야? 근데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신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미래를 판단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시그널이 될 겁니다. 첫째,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둘째, 금이나 주식 시장에 있던 돈이 진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는지. 셋째,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신규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이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터질지 모르는 레버리지 청산 사태에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켜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과거는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앞으로 몇 달,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드러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은 그 과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